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우리 부심이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아주 현실적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에 붉어짐이나 붓기, 그리고 성형수술 후에 멍이나 통증, 우리가 이걸 다운타임이라고 부르죠. 이 시술이나 수술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다운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수술을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후 관리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복의 골든타임을 좌우하는 첫 단추이죠. 금연과 금주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회복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주변의 전문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유독 이 유착 같은 부작용이 좀 잦거나 다운타임이 좀 긴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흡연부터 살펴볼게요. 회복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주범입니다. 근데 왜 위험할까요?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시킵니다. 시술이나 수술로 손상된 부위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염증을 회복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니 그 공급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자, 또한 이 담배 연기의 일산화탄소는 혈액 내 산소 운반을 좀 방해하여서 이 조직을 산소 부족 상태로 만듭니다. 자, 이는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고 상처 회복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조직의 괴사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흡연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자, 피부과 시술의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일주일은 반드시 금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피부의 붉은기나 미세한 상처가 회복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한 달이면 큰 붓기는 빠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흡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큰 붓기와 출혈을 멎는 것은 회복의 초기 단계일 뿐 피부 속 조직이 안정되고 세밀한 잠붓기가 좀 빠지면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는 데는 최소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실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립니다. 자, 이 리모델링 기간 동안의 흡연은 사실 수술 결과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3개월의 금연을 권장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음주. 자, 음주는 염증을 부추기고 붓기를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럼 왜 위험할까요? 알코올은 그 자체로 염증 반응을 촉진을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 붓기와 멍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이 상처 부위의 미세혈관을 확장시켜서 재출혈의 위험성을 높이기도 하죠. 자, 또한 우리 몸은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또 수분을 사용하게 되어서 전반적으로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는 좀 건조해집니다. 항생제 등의 처방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자, 금연과 마찬가지로 피부과 시술 후에 최소한 일주일,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최소 1개월은 반드시 금주하셔야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는 회복 속도를 높이는 먹는 화장품, 바로 영양설계입니다. 시술 후에는 우리 몸이 건설 현장과 같아집니다. 자, 좋은 자재를 공급해야 또 튼튼하고 빠르게 건물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중에 첫 번째는 비타민 K인데요. 이 혈액 응고에 관여해서 멍이 드는 것을 좀 예방을 하고 이미 든 멍이 빨리 빠지도록 돕습니다. 이 시술 전후로 브로콜리나 시금치 그리고 양배추 같은 이러한 녹색 잎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비타민 C인데 사실 이건 콜라겐 합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상처 회복을 촉진을 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 후의 색소 침착이나 트러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우리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섭취를 하시거나 시술 전후 며칠간은 좀 고함량 비타민 C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단백질인데 피부, 근육, 연골 등 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입니다. 닭가슴살, 두부, 콩, 계란 등의 이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 챙겨 드세요. 자, 단백질이 부족하면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연인데요.
이 세포 성장과 재생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이 상처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굴, 견과류, 육류 등에 풍부합니다. 자, 주의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홍삼, 인삼, 영지버섯 등이 있습니다. 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때로는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이 출혈의 경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에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메가3나 비타민 E도 좀 주의해야 하는데요. 혈행 개선 효과가 있어서 평소에는 좋은 영양제지만 이 수술 전후에는 좀 출혈을 유발한다거나 멈추지 않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한 다음 섭취해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무너진 피부 장벽을 위한 SOS 응급처치인 바로 스킨케어입니다. 우리가 레이저나 박피 시술 후에 우리 피부는 성벽이 막 허물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스킨케어는 less is more, 즉 적을수록 좋다는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세안인데 시술 후에 24에서 48시간은 물세안만 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안내받은 대로 세안을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후에는 반드시 약산성 한 pH 5.5에서 한 6.5의 순한 클렌징 젤 또는 폼을 사용을 해서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 제품이나 과도한 이중 세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진정과 보습입니다. 이 토너나 스킨은 좀 생략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 알코올 성분이 만약에 있거나 화장솜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방식의 토너는 좀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며칠간은 생략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과 재생 앰플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때가 바로 이 기능성 앰플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피부 장벽을 돕는 베타시토스테롤, 그리고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펩타이드, EGF 이러한 성분들이 함유된 재생 앰플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이런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자극 없이 유효 성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펜타스템 셀 에센스와 같은 이런 성장인자 중심의 제품이나 아니면 저희 더셀랩의 이 셀톤 앰플처럼 좀 진정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습막 형성인데요.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성분의 크림을 얇게 덧발라서 피부 표면에 튼튼한 보습막을 만들어주세요. 자,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이 너무 유분이 많은 좀 꾸덕한 크림은요, 특히 이렇게 더운 시기에는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더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단계,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시술 후에 예민해진 피부는 자외선에 매우 취약하여 쉽게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즉 무기재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재차보다 자극이 덜하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로는 붓기와 멍을 최소화하는 생활 속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찜질과 온찜질입니다. 시술 직후부터요, 48시간 정도까지는 냉찜질을 통해서 혈관을 좀 수축시켜서 붓기와 통증 그리고 멍이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15에서 20분 정도 찜질 후에 잠시 쉬는 것을 반복해 주세요. 근데 48시간 이후에는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좀 촉진하여서 이 뭉친 멍과 붓기가 좀 빨리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는 심장보다 좀 높게 이렇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나 휴식을 취할 때 푹신한 베개를 한 2개, 3개 이렇게 받쳐서 상체를 좀 높게 유지하면 이 중력의 영향으로 붓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얼굴 붓기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산책인데요.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지만 가벼운 산책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붓기 감소와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하기까지 며칠, 몇 주를 고민해서 정보를 찾고 막 비교를 하지만 정작 그 효과를 완성하는 이 후관리에는 소홀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피부과 시술과 성형외과 수술은 시술 그 자체와 시술 후 관리가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완벽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실천하셔서 모두가 좀 고통스러운 이 다운타임은
최소화하고 시술 효과는 극대화하는 현명한 부심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아참, 그리고 제 닥터 심플리라는 채널이 만들어진 거 알고 계셨죠? 이 세상의 모든 노하우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다뤄보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